2020년이 지나고 이제는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된 만큼 국내를 비롯해 많은 클럽들이 전력 보강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1년 프리미어리그 B클럽들의 겨울 이적 시장 예상 프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먼저 리버풀과 맨시티를 알아볼 텐데요. 현재 팀들의 상황과 현재 반응을 토대로 보강이 시급한 포지션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선두를 달리고 있는 리버풀인데요. 리버풀은 현재 센터백 자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롭 감독은 인터뷰에서 따로 보강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선수 영입에 있어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최근 흐름은 좋지 않은데요. 리버풀은 지난 시즌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주었고 반다이크가 중심이 된 포백 라인은 최소 실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은 시즌이 반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난 시즌 기록한 실점의 반 이상을 기록하고 있죠. 올 시즌 리버풀의 실점이 많아진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반다이크의 부상과 센터백들의 연쇄 부상이었는데요. 여파로 파비뉴 선수가 센터백 역할을 하게 됐죠. 반다이크와 고메스의 부상 복귀는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센터백 자원의 보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죠. 현재 리버풀과 링크가 되고 있는 센터백으로는 샬케 04의 오잔 카박, 라이프치히의 우파메카노, 그리고 브라이튼의 벤 화이트 선수가 대표적인데요. 이 선수들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잔 카박은 리버풀뿐만 아니라 다수의 클럽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센터백 자원인데요. 리버풀 보드진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고 선수 측 에이전트와 이미 접촉을 했다고도 알려져 있죠. 오잔 카박의 능력과 잠재성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나이는 어리지만 수준급의 태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대에게 뒷공간을 노출해도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 커버하는 능력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에서는 오잔 카박의 이런 모습을 보고 20살인데 플레이가 베테랑이다 라는 평가도 있었죠. 두 번째로는 라이프치히 수비의 핵 우파메카노입니다. 우파메카노는 빠른 주력과 함께 타고난 피지컬을 활용해 상대 공격수를 제어하는 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올 시즌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죠. 꾸준한 활약과 함께 시즌을 거치면서 성장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높은 이적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외에도 뜨거운 감자로 평가받는 이유는 많습니다. 우파메카노는 현대 축구에서 중요한 빌드업 능력에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넓은 시야를 갖고 있죠. 뿐만 아니라 반다이크와 유사한 점이 있는데 공격이 답답할 땐 본인이 직접 공격에 가담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파메카노는 현재 오잔 카박과 함께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데요. 다른 선수들에 비해 높은 이적료가 위험 요소라고 볼 수 있지만 리버풀로서는 그 리스크를 안고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마지막으로 브라이튼 오브 알비온의 벤 화이트인데요. 앞에 두 명의 선수들 보다는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잉글랜드 국적으로 리버풀에 합류하게 된다면 따로 적응 기간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에서 뛰고 있는 벤 화이트는 지난 시즌 리즈로 임대를 떠나 챔피언십 리그 우승을 하면서 승격하는 데 큰 기여를 했는데요. 올 시즌은 다시 브라이튼으로 복귀하면서 활약을 하고 있죠. 화이트는 공수 전환 능력에서 장점을 보이고 빠른 스피드와 함께 패스 능력이 수준급이라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물론 다른 센터백들과는 다르게 키가 작다는 단점이 있지만 다른 장점들이 그 단점을 커버할 만큼 좋은 능력을 갖고 있죠. 이렇게 리버풀의 겨울 이적 시장 링크를 알아봤는데요. 수비수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리버풀이 남은 이적 시장 기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어느덧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는 맨시티입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도 클롭 감독과 유사한 발언을 했는데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공격수 영입은 없을 것이다고 했죠. 이렇게 말한 이유는 맨시티가 최근 흐름을 잡아가면서 팀이 안정화되고 있기에 나온 발언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맨시티로서는 이적 시장을 통해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맨시티는 리그 초반 아구에로 선수의 이탈과 제주스의 부상으로 인해 공격진을 꾸리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현재까지 미드필더 자원이 폴스9 역할을 하거나 윙어들이 최전방에 위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확실한 좌측 풀백이 없다 보니 풀백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문제로 맨시티는 최전방 공격수와 풀백의 링크가 많은데요. 맨시티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선수는 다비드 알라바, 엘링 홀란드, 해리 케인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최고의 선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한 명씩 살펴보면 첫 번째로 좌측 풀백 자원인 알라바인데요. 다비드 알라바는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면서 엄청난 활약을 통해 월
월드 클래스 선수로 자리매김했는데요. 풀백뿐만 아니라 센터백 그리고 미드필더까지 소화하는 만능형 선수라고 볼 수 있죠. 알라바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뮌헨 감독으로 부임하던 시절 과르디올라 축구에 최적화된 선수로 평가받았는데요. 올 시즌 알라바의 품은 전성기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뮌헨과의 동행에 차가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여전히 최고의 활약을 보일 수 있는 20대 후반의 나이와 자유계약으로 인한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맨시티가 영입을 하게 된다면 수비 안정화와 더불어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극강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 있는 공격 자원인데요. 그 중에서도 현재 주가가 최고로 치솟고 있는 엘링 홀란드입니다. 홀란드는 짤츠부르크에서 재능을 보이면서 도르트문트로 이적했는데요. 이적하자마자 본인의 능력을 200% 보여줬죠. 홀란드는 큰 키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스피드와 유연한 몸놀림 그리고 무엇보다 동료를 살려주는 역할도 많이 하는 선수인데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뮌헨 시절 레반도프스키를 잘 기용한 것처럼 비슷한 유형의 선수인 홀란드도 계약이 된다면 노장의 나이로 향하고 있는 아구에로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의 파트너 해리 케인인데요. 해리 케인을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다고도 알려져 있지만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올 시즌 해리 케인을 보면 축구 도사의 느낌이 많이 나는데요. 해리 케인이 데뷔 초창기에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전성기 나이대에 접어들면서 축구에 눈을 뜨게 됐죠. 무엇보다 동료를 살려주는 플레이까지 하면서 최고의 선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맨시티에서 아구에로 선수가 보여준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이 30대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 아구에로를 대신해 해리 케인이 맨시티의 공격을 이끌게 된다면 공격에서 더욱 무게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올 시즌 토트넘은 좋은 한 해를 보내고 있고 해리 케인도 토트넘의 레전드가 되길 원하고 있지만 현재에서는 올 시즌 역시 토트넘이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예상했을 때 해리 케인이 이적하게 될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양팀의 겨울 이적 시장 링크를 알아봤는데요. 이 선수들 말고도 리버풀과 링크된 선수들에는 로마의 이바네즈, 인테르의 슈크리니아르, 아약스의 스위리스, 브라이튼의 비수마가 있고 맨시티는 라리가 엘클라시코 더비의 상징인 레알 마드리드의 세르히오 라모스,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도 링크되고 있죠. 이렇게 보면 리버풀은 빅네임보다는 유망한 선수의 초점을, 맨시티는 확실한 주전급 선수의 초점을 두는 게 눈에 띄는데요. 여기서 안피오의 리버풀과 맨시티의 픽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팀 모두 소극적이겠지만 리버풀은 벤 화이트 선수를, 맨시티는 다비드 알라바를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과연 두 팀의 감독이 추가 영입 없이 올 시즌을 진행하게 될지 아니면 추가 보강을 통해 팀을 운영하게 될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안피오피셜이었습니다.